오늘은 잠시 지수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유동성 면에 있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이자가 싸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 안 하죠. 딱 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망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부동산을 하냐? 그것도 힘들죠. 이미 부동산은 엄청난 과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뭘 어떻게 해보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때 2월, 3월, 2월에서 3월 이 대폭락 이후로 시장이 미쳤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시간적인 조정이 거쳐지면서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지수가 100%가 넘게 올랐어요. 110%, 120% 이렇게 올랐어요. 큰 조정 없이 중간중간에. 어, 이런 조정은 조정도 아니고 이 상승폭에 비하면.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거래량을 보세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뭐 요새는 개인들이 기관도 이긴다고 하죠. 이번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장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전문가들도 이때부터는 조정이 나온다. 이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또 이때부터는 조정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진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때는요. 진짜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워낙 미쳤으니까.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되려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슈퍼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그와 더불어 반도체, 5G, 최근에는 뉴딜까지 시장에 불을 지피면서 끝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좀 언짢아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무조건 계속해서 오르기보다는 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현재 위치에서부터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부터는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런 조정 말고 진짜 개인들이 흔들릴 만한 조정, 이런 조정이요. 이 세계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가 미국 나스닥 기술주였죠.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였던 회사가 테슬라였고, 근데 테슬라의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테슬라 차트인데 직각이죠. 이 상승폭이 미쳤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S&P 편입 실패로 인해서 주도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꺾인 상황인데,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줘야만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대치라는 면에 있어서 한풀 꺾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테슬라를 알죠. 한 번씩 투자를 해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은 항상 상승장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락장도 대비를 해야 건전하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100% 예측은 어렵겠죠. 고수들도 그냥 예측만 해보는 거지 결국엔 대응의 영역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테마로만 이렇게 조정 없이 상승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미국은 기술주,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의 실적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받쳐주면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업 실적 면에서 볼 때 2분기 실적이 나온 현재 그 실적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명분들이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명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제로금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 무너진 기업들 실적들에 대한 모든 지표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보통 이 코스피 종목들은 실적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기도 하고요. 실적이 받쳐줘야죠. 이 코스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상승장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수익을 보는 것은 옳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번 상승장으로 수익을 잘 보고 재미를 많이 봤으면 약간은 움츠릴 때도 필요한 법이고 그리고 진짜 조정이 오면 진짜 조정이 오면 조정 단계에서 다시 주워 담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락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저도 물론 계속해서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 자체는 무작정 시장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주춤할 때 같이 현금 보유를 늘려가는 것은 절대 나쁜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막 몰빵 때리고 풀베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츰차츰 현금을 보유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번 상승이 외바닥 형태로 상승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하락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이때 하락 기간만큼 이 기간 아시죠? 한 2달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 2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달만 이렇게 빠졌는데 이러한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미쳐 보이는 종목들도 피하고 그냥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당장 슈퍼 하락이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뭐 현금 보유하자고 해서 슈퍼 하락이 바로 나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주 장은 좀 중요해요. 이번 주 장은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가 현재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 2600 요 사이까지는 상승한 이후에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하락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도 심리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많이 여기서 수익을 보고 이득을 봤으면 조금은 움츠려 보자. 그게 건강한 어떤 매매 마인드니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